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이제 이 개도성을 좀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알기는 다 알 텐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거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쪽 게 신수 거고요. 이쪽 게 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글자가 몇 개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조도 시시라고 그런 곳이 있고 야도 염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염이나 염도 야도 야로 하기도 하고 몇 개 글자가 하나씩 달라요. 근데 여긴 이거는 이제 도랑본이에요. 도랑본 위주로 써놓은 거고요. 다른 판본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석은 제 블로그에 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거를 보고 거기에 해석이 있으니까 간단한 해석은 거기 있고요. 설명을 하면 우선은 이제 이게 신수 건데 이걸 쓰게 된 계기가 전설에 있기로는 오조 홍인이 깨우친 것을 뭐라고 하던가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인가해주기 위한 배송을 주는 그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듣기는 그럴듯했어요. 재밌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해요. 왜 유치하냐면 이게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건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건 다르거든요. 깨닫는 거하고 깨닫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글재주로 또는 말재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사람의 재주상 깨닫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깨닫는 거 없는데 그걸 글로 그럴듯하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구분되는 건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거라고 전제하에 이런 시험을 내면 홍인의 멍청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스승기 때 배우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분명히 그건 구분해야 돼요. 깨닫는 거하고 깨닫는 것을 표현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잖아요. 시 못 짓는 거 어떻게 해요? 시를 지을 줄 모르거나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하다가 이거 글인데 한문이고 한문으로 시 지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돼요. 게다가 해놓으면 일자 무식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지. 일자 무식이 이런 식의 시를 졌다 하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해능이 이런 식의 의미의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이 글로 써준 건데 대신 그렇다면 그 써준 사람이 학색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다가 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쓰는 사람이 학색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따지면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건너갈 수 없는 비약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깨달음과 깨달음의 표현과 그걸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거고 그걸 한문인 거 하고 또 글을 아는 사람과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은 심시보리수 오미보리수다는 거죠. 그 한문이나 예문, 국어를 따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아지는 못하는데 마음은 명경되이고 매일매일 털고 닦아서 부지런히 털고 닦으며 먼지가 언급받지 않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몸이 보리수라고 그러거든요. 몸이 보리수라는 말은 지금 사람들하고는 많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요즘에 해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보리수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능의 이 글을 보면 이건 센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센스가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이렇게 보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하거나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사주 공부하는데 사주식을 말하면 상관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이게 비판하거나 치면서 자기의 잘난 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몸이 보리수
이거 하고 마음이 보리수한 거. 요즘 사람은 마음이 보리수라고 생각하잖아. 보리수가 깨달음이요. 보리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몸이 깨닫는 거라고. 깨닫는 곳이 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깨닫는 곳이 마음이라는 부분. 그게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마음은 명경대라고 했어요. 명경대. 명경이 아니라 명경대예요. 그냥 가슴대요. 깨닫기 위해 보리를 위한 대라 뜻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몸이 명경대. 또 바꾸잖아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문제는 옛날 사람이 몸과 마음을 나눠서 생각했느냐 아니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생각하는 몸, 마음 이렇게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제 몸, 마음, 육체, 영혼, 뭐 정신, 육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그런 식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 내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 옛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 아니면 서양의식인데 이게 존재론을 보는 게 서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라고 하면 커피가 존재하냐 없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커피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서양인들. 커피가 있는 건지 커피가 없는 건지 이런 존재를 따진다고요. 있다 없다고. 근데 우리는 뭘 따지냐면 커피 마실 거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커피 있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커피 있으니까 커피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커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커피가 있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커피 마실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커피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커피를 내가 마실 건지 네가 마실 건지 어쨌든 마실 거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실 거냐 마시지 않을 거냐, 내가 그걸 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다룰 거냐를 고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다는 건 마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마실 수 않는 커피를 있다 없다 따지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동양 입장에서는 서양인의 그 사고 구조가 이상해야 돼요. 왜 그걸 있는 거와 없는 걸 따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마시거나 네가 마시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커피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커피 마실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커피 있다 없다만 따지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았으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양인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 동양인이 왜 그런 걸 따지냐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동양인이 기가 죽어서 그래. 문명적으로 아직 그걸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아직은 없어요. 동양 철학이 아직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져야 돼요. 이게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수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면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몸이 있다,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닫는 곳이 있는 것 같고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 마음이 깨닫는 것이다 아니면 몸이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두 부분이 구분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깨닫기 위해서 다루다 보면,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구분돼서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접근법인 거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깨닫는 거고 아니면 몸이 깨닫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몸이 깨닫는 거니까 마음을 깨닫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받침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 깨닫기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마음을 쓰는 방법이에요. 부지런히 닦으라고, 머리 닦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점수법이라고 그러잖아. 천천히 내가 깨달아 가는 것.
깨닫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변해가게 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건 내가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나태해지는 것을 내가 마음 잡고 계속 자기 자신을 밀고 나가게 하는 그 힘을 결국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면서 먼지 끼지 않게. 그 일종의 이거 호흡법이에요. 호흡이나 아니면 좀 더 그런 신체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자도방이고 이걸 우도방이라고 하겠죠.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는 우도방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에서도. 차이나에서도 분명히 자도와 우도가 있는데 이쪽을 이때부터 벌써 이제 이 자도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마음에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방법이 이게 더 점차적으로 수련하는 게 아니라 단박에 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경이 본래 청정하다고,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먼지가 애초에 없다고 얘기인데 이게 마음이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깨닫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 깨닫는 것이냐를 어떻게 어떤 쪽으로 아니면 무엇이 깨닫는 것인지에 따라서 수련 방법은 다르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도난권에 보면 이게 똑같이 있는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건 이 마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거 명경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에 대한 강조예요. 두 개가 왜 같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이나 선종에서나 그런 분들이 이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보리가 애초에 나온 거 아니라고 하는 건 마음이 깨닫는 곳이라는 말 자체도 하지 말란 뜻이 되거든요. 어디가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고. 마음이 깨닫는 것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딨냐고. 마음이 무엇인데 어떤 것인데 이게 깨닫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한다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거죠. 보리가 애초에 나온 거 아니라고. 마음이 깨닫는 것이 애초에 아니라고. 명경도 역시 대가 아니라고. 여기서 부정하는 거야 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맞장난이에요. 불성도 항상 청정하고 그러니 묻을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선종도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처음에 친절하게 마음이 깨닫는 것이고 뭐 어떻게 깨달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부정하면서 이렇게 좀 돈에 대한 강조, 돈법에 대한 강조식으로 선종이 진행해 간 것도 사실이에요. 또 뭐 설명해 줄 거 있을까요? 듣고만 있지 말고 좀 질문해주면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그때 지난번 강의에서는 신수가 해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신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요? 네,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깨닫는지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 수준을 시 몇 편으로 아니면 행동하는 건 일상생활에 몇 개 아니면 우화 몇 개 에피소드 몇 개로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쉽게 말해 그 고단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수련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단자들이나 수련 옛날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그걸 구분해요? 그 아래에서 위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웃기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수련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수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수련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일종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은 수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련이 이러한 거라고 하거나 깨달음이 이러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관심하는 타겟이, 목적이 달라요. 이쪽이 친절한 거고, 이쪽은 불친절해요. 자기 깨달은 걸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것이 자기 깨달음을 얘기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수련은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쪽으로 해봐 아무 득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먼지 안 끼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먼지가 안 끼는데. 분명히 그래서 그 이후에 선종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선종에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건 방법이 어려워. 그리고 그 깨달은 방법을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예요. 이거는 당나라 때나 수나라 때인데, 선종으로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규격화되고 규칙 아니면 규정화되는, 프로그램화되는 것은 송나라 때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 웃기는 거예요. 선종을 수련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선종 자체의 수련법은 없는 건데, 없는 걸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시 만든 게 송나라 때예요. 선종 수련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 알아? 하드가지고 해요? 그건 송나라 때만 되진 거예요. 애초에 이 당시 때 수련의 방법은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련 어떻게 해요? 수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이런 걸 수련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수편을 들겠다고 하는 걸 들고 싶긴 해요. 사람들이 하도 해능만 가지고, 역사적으로 항상 승자가 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위주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만들어진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해능만 하고 엄밀하게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거나 좀 더 그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게 나로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문학적으로는 이쪽에서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더 기발하잖아요. 이쪽이 분명히 기발해요. 근데 기발하다고, 그 얘기는 기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영감이나 직감이 좋아가지고 말 잘하고 시 잘 쓰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깨달는 거 다르잖아요. 머리가 좋은 거 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수련한 사람들이 기초 아닌가? 게다가 애초에 언어를 넘어가는 게 초보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어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 그것부터가 또 역설이 되고요. 모순이 생긴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좀 그래요. 있나요? 더 설명할 것이 또 있을까? 선종이 약간 머리 쓰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많은 것들은 이 송나라 때 이제 그 조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록을 이렇게 편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록 편찬을 하는데, 어록 편찬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선종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조계종이나 그 외에 많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선종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그 송나라 때 어록이 편찬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애초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분위기나 이미지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럼 그 이후에 약간 기발함이라든가, 네, 화두 가지고 수련하는 건 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말장난하면서 유의를 즐겼다는. 거의 그렇게 다 봤다고도 할 수 있죠. 왜 말장난이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물어볼 때, 대답할 때 꼭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한다고 알아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대방에 맞게, 아니면 그 설명 꼭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방법 다양하거든요. 분명히 선불교식으로 그런 전통론이나 벽암론가 내려오는 그런 식의 말로 설명해야 될 듯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맞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만을 따지면,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잔머리만 빌려요. 네. 아직은 깨달음이 부족한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건, 이런 기발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해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흉내내기 시작해요.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흉내낸다니까요. 그런 재주가 또 있는 거, 흉내라는. 이런 사람들이 흉내 잘 내요. 남이 한 거 보고 한번 보면, 어깨 넘어를 한번 보면 웬만한 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다른 것으로 종합을 시킨다고.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고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기회 포착을 잘 해야 돼요. 영리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끼가 그게 있다는 영리함. 거예요. 탤런트죠. 네. 이게 그 영리한 거죠. 영리한 게 성공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한 길을 계속 가려고 하거나 꾸준히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발하게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왕창 벌어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규칙적으로 일하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꾸준히 부지런히 일해서 돈 조금씩 모으는 건 그냥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됐잖아요. 이 시에다가 그냥 말만 바꾸면 된다니까. 간단하잖아요. 시 짓기가. 지가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지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바꾸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도 어려워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쉬운 사람한테는 이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이 이쪽 깨우침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항상 거짓 선지자가 더 유명해져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간에. 됐는데. 당나라 측천부 때 보면은 그 스님을 저기 뭐 태산가 그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스님이 둘이 있었는데, 네, 뭐 북쪽의 신수도 그쪽에 있었고 또 나중에 있었나? 하여튼 하택 신하가 그 해능 제자인가? 신하. 예.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정권을 잡지 않나요? 그걸 이기려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이거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쪽이 북쪽 애들이 정치를 뒤엎고 측천무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왕권을 등에 업고 점점 번창해 가니까 그게 배알이 꼴려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역사적인 거라서 뭐 그거 나쁘다고 하기는 그런데 남 이기고 싶어 하는 건. 분명히 요즘에 여러 단체 자체는 점진적이에요. 보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수련을 하든 점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차근차근 하라고 하죠. 또 점진적이든 아니든 자천 진행을 자기가 조절하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선도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그 도교 명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도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전거하고 지금하고 단절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현대 지금 수련은 20, 30년 아니면 3, 40년? 7, 80년대부터 북선도나 단학선원이나 연정원이나 얘네들이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된 건데 이게 지금은 상당히 점진적이죠. 점진적으로 수련하거나 차근차근, 그러니까 호흡이나 행동을 위주로 해서 수련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결국 그렇게밖에 수련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은 이 도교는 중국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수련을 하는 것을 하는 게 많아요. 호흡 수련이나 기수련이나 그러니까 소주천이나 대주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갑자기 그 금단으로 넘어가거나 갑자기 도로 합도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해야 되나 열등감을 느끼는지 장백단인가
옛날 고서 그 장경 도경에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불교에 비해서 성경, 성적인 수련,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실토를 하기도 해요. 꼭 그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식의 피해의식도 분명히 있는 거죠. 불교의 선종이 그만큼 그 당시에나 상당히 위세가 셌다고 하거나 부러워 보였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도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있는 수련 단체들이 어떤 수련을 변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위축되나요? 변해 가긴 해야죠. 위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에고이즘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자기 수련만 신경 쓰는 것이고, 그 수련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할지는 아직 고민이 별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도 모르죠. 그건 그들의 고민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도교라는 단체가 없었는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건지 생기게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식의 종교 이름으로 발전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종교가 만들어지거나, 아직은 우리는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라는 게 원래 불교 내에서 있는 건데, 이런 뭐 선종도 있고 화엄종도 있고 이런 거 다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에 속해 있는 여러 종파 중에 하나가 이게 종교거든요. 불교 내에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 내에 불교가 있는 건 요즘에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가 종교 중에 하나잖아. 근데 원래 종교는 불교 내에 여러 개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위아래가 달랐는데, 서양인들 자기네 것만 종교라고 하고 동양인들 건 종교라고 안 하거든요. 엄밀하게 그들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나 그들 것만 종교인 거지, 이쪽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신이 없어요. 신이 없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